알면 할수록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 오늘도 유지식 상팔자 네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목조 건축문화유산의 내진 성능 실험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와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성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의 김형준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전방재연구실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연구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의 주요 업무는 건축문화유산 정기조사,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안정성 평가기준 연구 등이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800여 건에 달하는 건축문화유산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현장을 방문해서 유관조사를 진행하고요. 안전점검은 중요도나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문화유산을 분기별로 방문해서 광파 측정이나 드릴 저항 같은 장비를 활용해서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재해위험도 평가는 우리나라 주요 재해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피해를 막을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또 안정성 평가기준 연구는 구조실험 등을 통해 건축문화유산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법과 효과적인 보수 보강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목조 건축문화유산의 보존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건축문화유산은 대부분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집회를 하는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에 전시된 동산문화유산과 달리 인명이 달린 안전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동산문화유산에 비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건축물이라는 자체가 인간을 보호하고 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우리는 이런 건축물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연구를 하는 것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목조와 석조가 모두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좀 높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 밀접한 목조 건축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실험이 목조 건축문화유산의 기둥과 창방, 벽체의 수평 복원력 성능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목조 건축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왜 이런 실험이 필요한지 좀 궁금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문화유산들이 지진이나 태풍 같은 풍수해를 겪으면서도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잘 서 있는 건축문화유산이라도 외부에서 이런 힘들에 가해졌을 때 이를 버틸 만한 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수평하중 저항능력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건축문화유산이 얼마나 수평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방안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조 건축물에서 기둥이랑 창방, 벽체가 다 제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수평 복원력을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또 이런 방식의 실험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조 건축문화유산은 정말 다양한 부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재가 워낙 많기도 하고 각각의 문화유산마다 지역, 시대, 건물의 용도, 사용된 재료에 따라서 형태와 그 상태가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부재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수평하중 저항능력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둥만 세운 상태에서 수평화중 저항 능력을 측정하고, 그 다음 차례로 창방과 임방, 벽체를 추가하면서 능력이 얼만큼 추가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식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건축물이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 위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벽체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기둥이 얼마나 기울어지는지를 보고도 건물의 전도 상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실험하는 과정을 좀 보니까 생각보다는 다이나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막 지진 체험처럼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실험을 좀 상상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정적 가력 실험은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됩니다. 지진에 대응하는 그 힘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움직이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관성을 가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부재의 기초적인 성능만을 평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관성을 제외한 온전한 실험값들만 얻기 위해서 최대한 천천히 가력합니다. 이 과정이 실제와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그 접합부의 강성이나 수평 복원력을 통해서 동적 해석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에 필요한 몇 가지 변수를 이런 실험을 통해서 도출을 해내고, 그 실험값을 적용한 동적 해석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 이유가 또 있었군요. 그러면 이 기둥이나 창방, 벽체, 각각의 수평 복원력 성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좀 어땠나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둥은 그 기둥의 직경의 4분의 1이 기울어지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창방을 끼우게 되면은 기둥 단독일 때보다 10% 정도 그 저항 능력이 증가하고요. 임방 같은 경우는 건물이 완전히 조립된 후에, 건물의 형태를 갖춘 후에 마지막에 끼워지는 부재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부재와 그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그런 기여도는 크지 않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지탱하지 못하고 먼저 부서져 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실험을 통해서 벽체를 설치하면 초기 강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 벽체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그 파괴 양상을 보면 건물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얻은 실험 데이터는 건축문화유산의 내진 등급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에요. 네. 내진 등급이 만들어지면 지진에 취약한 문화유산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진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밀안전 진단과 구조 해석에 사용되는 조건을 설정할 때 그 필요한 값들을 저희가 연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유산의 구조 해석 결과의 품질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험 결과가 구조 해석에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확해질 수 있다니 이 부분도 놀라운 것 같네요. 실험 과정 중에서는 혹시 예상과 달랐던 점이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예상과 달랐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벽체의 역할인데요. 기존에는 흙벽이 수평하중에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실험 결과를 보니 흙벽이 초기 강성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는 중기시라는 부재의 두께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기시 두꺼울수록 강성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중기시 두꺼울 경우에 벽체가 더 심하게 부서지는 그런 경향이 분석이 됐거든요. 이 결과는 벽화가 있는 건축문화유산에서 벽화를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의외의 점이었네요. 근데 실험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면서 연구사님께서 특히 느끼시는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실험이 목조 건축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조 건축문화유산의 수평하중 저항 능력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수평하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실험 연구뿐만 아니라 건축문화유산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유산이 가진 그 고유진동수 같은 동적 특성 데이터를 현장에서 직접 계측을 하고 DB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온 동적 특성 데이터에 구조 실험 결과를 반영해서 구조 해석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에 해오던 정밀안전 진단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종합하면 상대적인 내진 등급을 분류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들이 앞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이번 실험 결과가 다른 목조 건축 문화유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의 목표는 건축문화유산의 내진 등급을 마련하고 안정성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 자체가 다른 목조 건축문화유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완성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결국 모든 건축문화유산에 적용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실험을 진행하시면서 안전방재연구실에서 느끼시는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연구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셨을까요? 안전방재연구실에서 건축문화유산의 안전과 방재 관련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네. 건축문화유산의 원형을 구성하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상세 구조를 저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원형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알 수 없고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아내야 될 것들은 매우 많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문화유산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수리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화유산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해체하고 손상된 부재를 교체해 나가다 보면 과거의 기술과 재료, 형태가 점점 희석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유산의 안정성 평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문화유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최대한 수리를 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고 그런 만큼 안전하게 잘 보존해서 후세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재는 수명이 한계가 있고 사용자의 손길로 변형된 부분도 있으며 재해로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존을 위해서 일부가 변경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변화 역시 건축문화유산의 역사이고 그것 자체가 진정성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조 건축 문화유산 보존이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보호하고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유산들이 앞으로도 잘 보존되어서 후대에 전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연구사님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식 상팔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